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여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며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신흥 2단 사이비 종교 천상지천이 유튜브를 통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계 안팎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의 실종 신고 이후 7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시신에서 타살 협의점이 없는 것으로 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10일 자정쯤입니다. 박 시장은 하루 전인 9일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간 경찰과 소방은 박 시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 수색 7시간여 만에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은 오전 3시 20분쯤 이곳으로 이송돼 사망 선고를 받고 내시경 안치됐습니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집니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이날 박 시장의 공관 책상에서 발견된 자필 유언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유언장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서울시청 앞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발의는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 시장은 사망 사건 하루 전 전직 비서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치에 입문한 건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 시장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설립하고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운동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의 임기를 채우진 못했지만 3선 서울시장으로 역대 최장수 재임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런 행보는 차기 대선 주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시장의 유고로 서울시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서정엽 행정일부 시장이 서울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삼가 보이네요.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과 혼란에 빠지셨을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시양당과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정치권과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세운 신흥 2단 사이비 종교 천상지천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단 신천지처럼 천상지천에 빠진 청년이 가출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상지천이라는 2단의 교주인 유튜버 K입니다. K는 2014년도부터 자신을 창조주가 보낸 구원자이자 부패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4대강, 경제 등 다양한 소재와 자극적인 말투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해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자며 젊은이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안 입고 와 싫어? 그러면 영소멸 당해버려. 나는 심판자로 왔어.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 인류 사랑, 너네들 인간 창조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와서 고생하는 거야, 이 독사. 내가 욕해주는 거를 감사히 여겨.
정확한 교도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공식 카페 회원수를 보면 어림잡아 500명이 이곳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합숙을 통해 교리를 교육받고 천상지천 홍보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상지천이 그럴듯한 교리를 이용해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가출도 조장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가정보다는 더 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피해자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리고 실제로 가출을 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굉장히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가출한 청년들은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합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출한 청년의 부모가 합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피해 사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가 어떤 데 빠졌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 되니까 가출을 유도시키더라고요. 2번 정도 가출했나 그랬거든요. 전대표였죠. 한마디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남처럼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울기만 울고. 천상지천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공식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유튜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반박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력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 조직적인 포교 활동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코로나 사태 속 교회들이 연합할 것을 강조하며 교계 중진들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손영철 대표회장과 전국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단 회장 고희영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온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다리심이라며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강무영 대표회장은 정부에서 방역 지침이 내려질 때마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이러한 역할이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은 지역 목회자들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 이후 목회 현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지역교회들을 돕게 됩니다. 발제를 맡은 실천신대 종교사회학과 정재영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회가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창조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 목회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학 세미나는 이달 전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경기, 광주를 거쳐 내달 인천과 안산에서도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의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교도들의 이단 탈퇴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신천지가 우더기 소송에 연루되면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공유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1년. 모두가 한국의 앞날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역풍을 맞았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7%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7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했고 해외 판매 시장 다변화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100%였던 기체 불화수소는 국산화에 성공해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 등 디스플레이 업계는 1년 만에 액체 불화서 전량을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지파의 주요 건물이 잇따라 철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특히 대구 중부센터는 적어도 10년 넘게 신천지 대구지파를 지탱해왔던 곳이라 신천지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와 소상공인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신천지가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신천지가 위기를 맞은 요즘 이탈 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르호복 코어십 스테이션스는 작은 교회들이 공유하는 예배당입니다. 김포 명성교회가 건물을 팔아 마련한 겁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작은 교회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이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8개 교회가 주일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교회 목회자들이 각자의 강점을 공유하는 등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별과 성적 지향이 이슈입니다. 물론 양측 주장과는 별개로 차별금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원칙이고 소수의 의견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할 자유마저 억압한다면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단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라면서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를 들었습니다. 이 밖에 서민, 실소유자 부담 경감을 대책의 첫 번째 방향으로 꼽으며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서민, 실소유자 소득 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정규 예배 이외 다른 대면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가운데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취소 청원은 3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클럽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극소수의 교회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두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4일간 진행한 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24% 지지를 얻은 이낙연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들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은 이낙연 의원이 7개월 연속 선호도 20% 중반대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성과를 백서로 기록해 향후 재난대응 관련 자원봉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활동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이라는 새로운 재난 상황에 대응한 그간의 자원봉사 관련 기록을 모아 백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허위 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시아 주요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년 연속 아시아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기업인 캠페인 아시아퍼시픽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이 아시아 14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아시아 톱 1000개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파나소닉, 네슬레 등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9년째 브랜드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차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글이 등록되지 15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현재 추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10일 현재 18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교단 산하 각 교회의 반대 서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김성수 팀장이 올해 상반기 대학 입학 업무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해 표창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아는 김 팀장은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입학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사 합격자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백석총회는 이미 2차례 연기한 바 있는 2020년도 강도사 연수교육을 오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방역을 위해 모두 실시간 온라인 방송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장 김강수 목사는 강도사 합격자들이 원만하게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정하게 됐다며 합격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가 설립한 기독문화선교회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서정영 대표는 경기 가평군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선교회 신바람 힐링 프로그램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며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바람 힐링 강사진 윤한기 목사와 배영만 전도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다양한 포럼과 학술 세미나는 물론 미디어를 통한 목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회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